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야권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선관위 후보 등록일 전까지 이루겠다던 아름다운 단일화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만약에 이후에 단일화를 이루더라도 투표용지에는 두 후보 이름이 다 나오게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무효표도 나오겠죠. 자, 여당 박영선 후보는 어제 후보 등록했습니다. 이른바 피해 호소인 3인방 남인순, 고민정, 신선미 의원이 사과하고 박 후보 선거 캠프를 스스로 떠났습니다. LH 투기 의혹 사태, 경찰 수사 조만간 첫 피의자 소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가 LH 특검 합의했죠. 그런데 부산 LCT 건도 특검 수사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물타기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재수, 조혜진 여야 두 의원과 함께 이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은 여야 후보 둘 다 선관위 등록 어제 마쳤습니다. 오늘 후보 릴레이 인터뷰에서는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8시 정각에 만나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외교안보 투톱의 방한 일정 마무리됐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경북 구미의 3살배기 여아 사망 사건 검찰에 송치됐는데 아직 신부 확인도 안 됐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위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YTN 라디오 홍보선 출발새쯤 시작합니다. 네, 한국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요석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재수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선거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 등록 전에 아름다운 단일화 결국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각각 오늘 후보 등록은 하겠지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양측은 투표용지 인쇄하는 29일 그 전날 28일까지 다시 실무 협상한다고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혜진 의원님? 뭐 연장전에서라도 단일화 될 것 같습니까? 예, 단일화는 되는 쪽에 저는 기대를 더 가지고 있는데요. 예. 원래는 어제까지 오늘 후보 등록하는 날까지 단일화 해가지고 단일 후보로 등록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못 지켜진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예, 원래 이게 단일화가 잘 되려고 하면은 역설적이지만은 이 본선의 당선 가능성은 떨어지는 반면에 예. 단일화 당사자 후보들끼리 또 이 여론의 격차는 많이 벌어지면 이게 단일화가 쉽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반대로 본선에 단일 후보만 되면 본선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예. 후보들 간의 격차도 이 막상막하인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단일화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오늘까지 단일화 안 된 건 아쉽지만은,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거운동 시작하는 기간까지. 예. 공직선거운동, 그 다음에 또 투표 용지 인쇄하는 시한이 있고, 최악의 경우는 사전투표 들어가는. 예. 4월 2일까지도. 예.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 예. 그게 많이 좀 아쉽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재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관전하고 계십니까? 네. 예. 야당 후보들끼리의 단일화에 대해서 제가 예.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국민의힘이 참 힘들고 피곤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안철수 후보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라. 나중에 진짜 큰 짐이 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진면목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10년 전에 말하자면 새정치라는 깃발을 들고 정치권에 들어오셨는데 새정치를 들고 나와서는 지난 10년 넘는 세월을 끝없는 구태정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 21세기 들어서 창당과
탈당, 뭐 이런 걸 제일 많이 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또 선거 때마다 나와가지고 항상 후보 단일화가 어쩌니 뭐 이러면서 또 중대 결심하고 또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또 뭐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쭉 지켜봐왔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설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새삼스러울 것이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참 피곤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뭐 이전부터 익히 봐왔던 모습을 보고 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 협상 결렬된 게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유선 전화 오후 측에서 하자 이거였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중요해진 그런 사안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혜진 의원님? 예, 보통 민간의 여론조사 기관들, 여론조사 전문 기관들이 조사를 할 때, 예. 무선 전화를 한 8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집전화, 유선 전화를 보통 15%에서 20% 정도 그렇게 안배를 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된 데는 우리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무선 전화를 이용하긴 하지만은 예. 여전히 전 국민 가운데 한 1,300만 정도, 26% 정도는 집전화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서울 시민들만 하더라도 무선 전화는 없이 집전화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8%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려면은 최소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했던 것처럼 한 15%에서 20% 정도는 집전화를 반영해야 된다. 예. 라고 주장을 했다가 안철수 후보 측에서 완강히 거부하는 것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10%로 낮추고 나중에 5%까지도 낮추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까지도 안 받아들여지니까 결렬이 됐는데, 그거는 여론조사의 현 상황,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 방식, 그걸 반영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나. 물론 후보들끼리 결정해서 뭐 대승적으로 양보한다든지 결단을 내린다면은 또 다른 합의 내용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상황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 서로 명분이 있고 떳떳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전재수 의원님, 만약에 전 의원님께서 혹시 당사자가 됐다. 네. 그러면 이 유선전화 여론조사 방식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우리 예. 조혜진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 유선 전화 비율을 5%까지 이제 양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 협상 과정은 제가 뭐 직접 보거나 그렇지는 않아도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눈에 선한데요. 예. 사실은 이거 유무선 비율을 적당하게 섞는 게 맞는 것이죠. 다만 유선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예.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5% 정도 유선 비율을 포함을 한다면은 상당히 많이 양보한 아닌 것 같고, 예. 안철수 후보께서 저희 당에 있을 때도 단일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잘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막 끝까지 물론 이제 협상을 할 때 뭐 양보할 수 있는 선, 양보할 수 없는 선 해가지고 이제 협상에 임하게 됩니다만은, 저희 당에 있을 때도 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때 보니까 이게 아예 이야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대표께서 안철수 후보를 말하자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예. 비판도 하시던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김종인 대표가 좀 과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당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쭉 겪어본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김종인 대표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 뭐 이런 또 비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간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협상의 속사정을 뭐 다는 알지는 못해도 저희들이 겪어본 바에 의하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피곤하겠다. 정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황보선 출발새 아침 전재수 주혜진 의원과 여의도 중계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의견 보내주실 분들은 샵 0945번 유료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은 MB 닮은 꼴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세훈 후보 측은 또 반격했습니다. 박영선은 흑색 선전 개별 스타일 이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거? 먼저 저기 전재수 의원님. 예, 일단은 그 박영선 예. 후보에게 예. 개별스라고 하는 것은 예.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나치 정권의 뭐 홍보부장, 뭐 홍보장관 뭐 이거 했던 분 아닙니까? 네. 좀 과한 비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은 오세훈 후보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선거에서 연속해서 몇 번 이제 떨어지시고 지금 또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계신데 몇 번 연달아 떨어지기 전까지 굉장히 잘 나갔던 정치인입니다. 예. 아주 유력 정치인이었죠. 그때 가장 잘 나갔던 시절이 바로 이명박 MB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특히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MB와 닮은 꼴이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 전에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끝까지 다스가 누구 겁니까? 라고 국민들께서 물었는데도 그건 내 거 아니다. 이렇게 해오셨는데 결국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것으로 이제 판결이 나가지고 지금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감옥에 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거짓말을 이제 잘하는 측면을 이제 부각을 한 것인데 예. 오세훈 후보께서 그 처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내곡동 땅 이게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36억 5천만 원 보상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게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실 때인데 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다.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 주택국장이 그러니까 결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나는 전혀 몰랐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겠죠.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고 또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또 주택지구도 지정해야 되고 택지개발도 해야 되고 이런 그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거를 주택국장이 결정하고 시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바로 해버렸다. 대한민국 선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을 받은 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 이것도 따져볼 문제인데 더 중요하게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처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가장 잘 나갔던 유력 정치인이었던 오세훈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 요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께 아니라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다스라는 예. 회사의 소유권 등기등본 떼보면은 예. 나옵니다. 우리가 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다스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아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 다스 소유권은 여전히 큰 형님인 이상은 회장 걸로 돼 있고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민사지방법원에 가서 예. 다스의 MB 대통령께서 다스가 자기 건데도 아니라고 해서 유죄를 받아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빨리 다스를 MB 대통령 걸로 명의 이전해달라고 소송 한번 걸어보십시오. 민사재판, 서울 민사법원은 다스 그 MB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소유권 이전 못 지켜준다고 합니다. 형사재판은 적폐청산 바람 속에서 이상한 결론이 났지만은 예. 민사법원은 지금도 그건 다스 MB게 아닌데 MB 걸로 소유권 이전은 안 된다고 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법이 제대로 된 거라면은 적폐청산 법원 재판이 아니고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형사법원에서 그거 MB 거라고 해서 멀쩡한 분을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까지 그렇게 보낼 정도면 민사법원에서는 빨리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야죠. 이상은 회장께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빨리 그 소유권 명의 이전 해줘야죠.
예. 이 지금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도 그 땅은 자기 부인이 70년대에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아 가지고 있던 땅이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주택지구로 개발지구로 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이 돼가지고 그 차익이 생긴 겁니다. 그거를 그 시장이라고 해서 오세훈 전 시장이 알고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게 사실이면 그런 걸 아는 분들이 양심 선언해라, 발표해라. 오 후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자기가 거짓말한 게 밝혀지면 후보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예. 그렇게 보면, 예. 우리 일본하고 아무 관계 없는 예. 저희 당을 기회만 되면 토착 외구라고 예. 그렇게 뒤집을 씌우고 선전선동하고 하면서 개별서란 말도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박영선 후보자 본인이 개별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을 지칭한 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렇게 하면서 정작 박영선 후보 본인은 그 가족이 일본의 제일 도쿄의 요지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토착외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그렇게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죄송한데, 우리 조 네네.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것이 아니다. 여전히. 그리고, 그것은 친형의 것이고, 이것을 민사재판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주로 바꿔달라 하면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이제 3심 법원까지 가서 이미 결정이 난 문제고, 그 다음에 다스를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놓고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기부 등본상에는 누가 돼 있든지 간에 사실상 다스를 지배하고 다스를 실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등기부등본상에 다스의 소유주가 이명박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명박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이미 3심 대법원까지 1심, 2심 다 거쳐서 대법원까지 가서 난 판단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계신 이명박 대통령 사실관계를 완전히 국민들께 잘못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상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아니고 실소유주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소유주라고 하면은 자기 걸로 돌려달라고 하면 명의이전 당연히 시켜주는 게 법입니다. 당신께 맞다. 이 이름은 형님 걸로 되지만 당신께 맞다라고 하면서 명의이전 안 시켜주면 그게 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토론 여의도 중계석 잠깐 광고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는 여의도 중계석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 박원순 시장 피해자가 그제 기자회견했습니다. 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당을 대표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과의 시점, 진정성, 여야 바라보는 좀 시각이 좀 다르죠? 먼저 이거는 전재수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예. 이것은 더 이렇게 저렇게 할, 그게 전혀 아니고, 그렇게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 명확하게 잘못한 것이고, 분명한 사과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제 이제 박영순 후보를 비롯해서, 이낙연 전 대표, 원내대표, 당 대표 권한 대행까지 나서서, 이 부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영선 후보 캠프 쪽에서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이 세 분도 떠나셨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상 이분들이 캠프 내에서 이제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선거를 불과 3주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 사과의 진정성, 예. 이런 측면 또 피해자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캠프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좀 아쉽긴 해도 이 부분에 대한 예. 명확한 책임을 진다는 입장에서 캠프를 떠났습니다. 예, 이 부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전재수 의원님의 진정성은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데 민주당이나 범여권의 진정성을 믿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 피해자에 대해서 2차, 3차 가해를 해왔습니다. 예. 성추문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이나 범여권 쪽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제대로 안 하고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을 치르고 서울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 걸어가지고 추모합니다 하고 영웅처럼 모시는 그런 그걸 붙이고 플래카드를 걸고 그리고 신문 쪽에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롱하는 그런 궤변으로 이분들이 이 가족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게 만드는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시작되면서 오히려 이분이 당에서 그런 분들은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던 분을 선대위원장하고 대변인으로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진정성이 있었다면은 진작에 정말 깔끔하게 국민들에게 또 피해자도 마음이 위로받도록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거꾸로 늘 행동해 오다가 이제 선거가 막판에 이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피해자가 이제는 직접 나서가지고 호소하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그러고도 민주당 지도부는 잘 모르겠다, 모른다 이러다가 하루 지나가지고 마지못해서 등 떠밀리듯이 하는 그런 사과를 하니까 시민들이 진정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 집단이니까 정치적 계산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의 본연으로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계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저는 늘 아쉬움을 느낍니다. 예, 조혜진 의원께서는 전재수 의원님의 진정성은 믿어 의심치 않으시지만, 이 민주당 대표의 사과 이런 건 시점이 너무 늦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조혜진 의원님 말씀에 크게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조혜진 의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고 이것이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어떻게 사과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생각과 판단을 해야 될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생각과 달리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고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게 시점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보니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초기에 박원순 전 시장 돌아가시고 나서 직후에는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그랬다가 지금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쪽 집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게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는 그게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꼬리표를 남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슈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다음으로 자 부산 쪽 가보겠습니다. 그 특검을 이제 LH만이 아니고 그 LCT도 이것도 특검하자. 이게 이제 민주당이 공식 제안한 것인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이미 2017년에 LCT 특검 흐지부지 만든 게 민주당이다. 역공하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들 보십니까? 이 부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장 선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산시장 선거는 그냥 국민의힘이 쉽게 이기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부산에 계속해서 상주를 하면서 선거를 좀
하고 있는데 부산시장 선거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급변하는 중심에 LCT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전국의 YTN 청취자분들께서 LCT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해운대에 그 가장 부산에서 아름다운 해운대 바닷가를 말하자면 절대 그 장소와 그곳에 들어서서는 안 되는 410m짜리 101층 괴물과도 같은 이 주상복합 건물이 생겼습니다. 온갖 인허가 비리와 특혜와 뇌물을 가지고 이 건물이 들어섰고 그리고 시행사 대표였던 사람 그리고 거기서 돈 받아먹고 뇌물 받아먹었던 청와대 수석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수석과 그 지역구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전부 구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해운대 바닷가에 101층짜리가 떡 서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말하자면 박형준 후보의 아들딸들이 2015년도에 같은 날 여기 완전 로얄층인 17층, 18층을 같은 날 20억이 넘는 돈을 주고서 삽니다. 그리고 박형준 후보가 부인이 샀다는 그 아파트를 알고 봤더니 그게 또 아들 거였습니다. 부인이 아들로부터 프리미엄이 그때 당시에 2, 3억 이상 하는 거를 1억을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박형준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어제 드러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도 할 텐데요. 이것이 드러나면서 지금 부산시장 선거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이 LCT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뭐냐면요. 부산 시민 모두의 것이었던 아름다운 해운대 바닷가가 이 인허가 온갖 특혜와 비리로 탄생한 이 말하자면 LCT의 사유물이 돼버렸다. 이 해운대 바닷가가 LCT 주민들의 말하자면 물론 거기 지금 사시는 분들은 전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온갖 특혜를 받고서 입주하신 분들 이분들의 사유물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부산 시민 350만 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이 온갖 특혜와 비리로 탄생한 LCT에 그것도 불과 몇 년 사이에 두 채를 합해서 시세 차익이 40억을 넘어갑니다. 어떻게 부산시장이 되겠다는 분이 여기에 거주를 하고 아들, 딸 명의로 한날 한시에 그것을 구입을 하고 도대체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났는지 왜 한날 한시에 했는지 그리고 그 부인은 왜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시세보다 저렴한 프리미엄을 주고서 샀는지 굉장히 부산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혜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파트의 인허가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거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단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거는 이 아파트에 산다는 것만으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몰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검찰 인허가 비리를 단죄했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은 이 아파트는 분양이 안 돼가지고 시행자 측에서 이 아파트 들어와서 살 사람을 찾아서 동분서주하면서 조금 여유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제발 이 아파트 좀 사주라. 싸게 살 테니까 좀 사주라라고 쫓아다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걸 갖다가 밀어내고 특혜 받아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이 아파트를 들어온 사람들이 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 너무 고마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 때문에 산다는 것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고 몰아가는 것이 잘못이고 박hin준 후보 따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개인 가족사는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이전에 본인이 재혼하고 나서 그 재혼한 사모님의 그 이전 가족일 때 구입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박 후보하고는 저는 관계없다고 알고 있고요. 예. 이번에 민주당이 폭로하는 과정에서
입주해서 사는 것만 가지고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덤터기를 씌우다 보니까 분양을 한 것도 아니고 거기 살던 사람한테 나중에 산 분까지도 마치 특혜에서 받아 분양해서 입주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다가 문제가 생기고 한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예. 문제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정확하게 진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예. 뒤집어 씌우는 식으로 누명을 씌우는 식으로 모함하는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없긴 하지만 제가 예. 딱 20초씩만 말씀하십시오. 예. 20초씩만. 예. 조혜진 의원님께서 그 지역구가 밀양이시고 그래서 뭐 잘 사실관계 이 복잡한 문제라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현주 의원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억울한 사람은 아마 이현주 의원일 텐데 이게 지금 분양이 안 돼가지고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줘서 고맙다 이게 전혀 아니고요. 예. 이영복 회장이 로얄층을 미리 다 빼돌려 놓은 겁니다. 분양 물량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용의 눈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미리 빼돌려 놓고 챙겨야 될 분들한테 특혜로 이제 분양을 한 겁니다. 예, 이 말씀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최혜진 의원님,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오죽하면은 그 민주당에서 폭로한다고 고발한다고 발표했던 내용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허위로 발표된 것들 때문에 민주당이 예.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상황까지도 생기고 예.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박jun진 후보 쪽에 네. 분명한 책임을 지고 예. 나중에 법적으로 또 문제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저는 예. 바르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